국민을 향해 진실을 규명하라 그랬지 내가 무슨 말을 했길래. 자, 진실을 규명하고 이 부분을 국민께 잘 알리세요. 이 말만 했는데도 저러는 걸 보면 뭔가 찔리는 게 있는지 제가 제433회 국회 임시회 제3차 국정조사 특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3회 국회 임시회 제3차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자로 우리 특별위원회 윤건영 의원님이 사임하시고 정태호 의원님이 보임하셨어요. 정태호 의원님 인사 말씀을 들을 차례이니 가만히 계세요. 정태호 의원님, 예. 오늘 윤건영 의원님 사임하시고 정태호 의원님 보임하셨는데 정태호 의원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정태호 의원입니다. 정치검찰에 의해서 자행된 조작 수사, 조작 기소의 전모를 밝혀내고 또 책임 소재를 명백히 밝혀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데 우리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신 걸 환영하며 진실을 규명해 주시고 국민께 잘 알려주시는 역할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회의에서 의결한 위원회 운영 일정에 따라 향후 4차례의 청문회와 현장 조사 실시의 건, 증인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 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냥. 나가서 기자회견 하세요. 방에서 적당히 해야지. 정상적인 발언 것이다. 그러면 자,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의사진행 발언을 우리 송석준 의원님께서 하시려고 했으니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한 분 하시고 더불어민주당에서 비율에 따라 2분 해야 되는데 한 분 하시고 비교섭 단체에서 한 분 하시고 이렇게 할까요? 그러시죠? 송석준 의원, 그럼 의사진행 발언 3분 드릴게요. 예. 이 법사위가 지금 대한민국 법사위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지키고 사법 우리 질서를 지키자고 만든 법사위고 상원 역할을 하는데 그 법사위에서 못된 온갖 그런 어떤 기행적 행태를 보이더니 드디어 오늘 이렇게 희한한 국정조사 특위가 생겨났어요. 예, 이게 뭡니까? 예, 무슨 조작 수사, 조작 기소, 국정조사 특위? 이게 바로 이 법사위에서 파생된 그야말로 의원적, 위법적 이런 국정조사 특위 아닙니까? 자, 이렇게 국회가 국민 세금으로 돌아가는 이 국회가 그렇게 할 일이 없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여기서 오늘 이제 앞으로 현장도 가고 각종 증인들을 불러서 논의를 하실 텐데 그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주고받는 얘기 어제 밤에 예고편이 있었어요. 법사위에서. 거기서 나오는 발언 하나하나가 차곡차곡 여러분들은 수사에 간섭하고 또 재판에 간섭하기 위한 전형적인 국정조사 감정법의 감사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이거는 위법적, 의원적 그런 행태라는 겁니다. 이렇게 의원적, 의법적 행태를 국회가 이렇게 귀한 시간을 할애해서 국민들의 온 이렇게 관심을 모아가면서 이렇게 여야 의원들의 이렇게 소모적, 이 위법적, 의원적 행위를 이렇게 한다는 것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지 아마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의정사에 가장 흑역사를 쓰는 그 한 페이지의 주역이 될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특위는 의원적, 의법적 특위입니다. 즉각 해체해 주시고 지금 서영교 위원장님
위원장님 되셨다고 좋아하시고 미소 지을 때가 아니고 부끄러워하시고 얼굴을 좀 숙이시고 잠시 반성을 한 다음에 이 시간 이후에 이 특위는 해체하겠습니다라고 국민들께 고해성사하십시오. 제가 시간을 아껴서 또 반성할 시간을 드릴 테니까 남은 시간 40초 동안 깊이 반성하시고 즉시 이 특위를 해체해 주십시오. 예, 성석준 의원 의사진행 발언 끝났습니다. 국민이 듣고 계시기 때문에 국민을 향해 하신 말씀 국민들이 다 보고 평가하시라고 말씀드리고요. 이 국정조사위원회는 본회의의 적법한 절차를 다 거친 진상을 규명하는 위원회다. 최순실, 박근혜 때도 수사 중이고 재판 중일 때 국정조사는 다 했다. 역사에 남아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국민의힘이 의사진행 발언하셨으니 예, 더불어민주당에서 김승원 의원께서 의사진행 발언해 주십시오. 네.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는데 꼭 그 역사가, 오욕의 역사가 국민의힘 쪽에서만 반복이 되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 생각해 보십시오. 김경환 민정수석. 그 수첩에 뭐가 적혀져 있는가? 민주당 시장들 비리를 파헤쳐서 꼬린을 시켜라. 김경환 민정수석 그게 잘 안 된다는 거 알면서도 끙끙 앓다가 돌아가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우병우가 검찰을 좌지우지했죠. 저는 그때 수원에 있었습니다. 수원에 한 업체가 검찰로부터, 정치검찰로부터 시장에게 뇌물 준 거를 불어라. 근데 뇌물 준 사실이 없으니 그 업체 대표는 끙끙 앓고 있다가 가난 말기에 결국에는 검찰에 50여 차례 불려간 끝에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정말 나라가 발칵 뒤집힐 일인데 그때만 하더라도 서슬퍼런 박근혜 정권이었고 검찰의 힘이 여전히 가장 막강한 때라서 아무런 언론 보도 없이 그냥 사그러들고 말았습니다. 유족들은 통탄을 했죠. 문제를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했더니 검찰이 뭐라 그랬는지 알고 계십니까? 아들이 그 회사를 운영할 거 아니냐. 아들 수사까지 하겠다. 유족이 피눈물을 삼키고 검찰의 그런 불법, 인권, 조작, 수사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를 못하고 결국은 덮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최순실, 박근혜 국정농단까지 다 연결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단죄를 못하니 지금 윤석열이 검찰총장 출신이 정권을 잡아서 결국에는 정적 제거하고 또 민주당 인사들 탄압하고 또 언론인 탄압하고 심지어는 본인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했던 전 대통령까지 서해공무원 피격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이미 결론이 난 사건을 조작해서 이렇게 또 왜곡한 그런 결과물이 다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다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윤석열의 잘못한 거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의원들께서도 정치검찰에 불려가서 수사받고 모욕을 당하신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당하게 검찰이 하려면 지금 저희가 수사 기소도 불리하지만 과거에 그런 오욕의 역사 바로 잡아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새로 수사를 하게 될 중수청에도 경고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거 하지 말고 역사를 지우고 덮은 상태에서 어떻게 우리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번 국정조사 특위는 상당히 중요하다. 지금 해방 후 70년 동안 80년 갖고 있던 검찰의 그 무소불위의 막강한 권력을 드디어 국민께 예, 김승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성석준 의원님 이제 아까 이야기했으니까 조용히 하세요. 성석준 의원 조용히 하세요. 자, 이제는 비교섭 단체에서 한번 하시겠습니까? 차규근 의원님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예, 이쪽에서 한 분이 더 하시는 걸로 하고 넘기시겠습니까? 하시겠습니까? 넘기시겠습니까? 하시겠습니까? 예, 다음은 차규근 의원께서 의사진행 발언하시겠습니다. 예.
저는 지금 소속이 최경입니다. 회의 진행이 다 이제 발언권 받아서 마이크 켜진 상태에서 진행을 하고 또 꺼지면 또 상대방이 이제 손들어서 위원장에서 그 기회를 받아가지고 진행을 하는 것이 저는 초선 의원으로서 여러 선배 의원들한테 배운 내용입니다. 그 송석준 의원님 아까 전에 발언권 얻어가지고 발언하시지 않습니까? 1대1로 발언하셨으면은 이제는 신속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더 이상 마이크 안 켜진 상태에서 고성 지르지 마시고 빨리 의사 진행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이제 의사 진행 발언이 끝났습니다. 의사 진행 발언이요? 그러면 또 국민의힘이 또 하자고 하실 겁니다. 사람 수대로. 그러면 2분 남기셨으니까 2분만 넘기는 건 어떠세요? 자, 이렇게 하시죠. 예. 자, 이렇게 하시죠. 예, 그러면 의사 진행하고 안건을 올려놓으면 안건이 끝난 다음에 일괄 토론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오늘은 이 의사 일정에 관한 일괄 토론이기 때문에 모두 다 하실 것까지는 아닌 상황인 것 같고요. 양쪽이 간사 간에 협의하셔서 몇 분씩 이렇게 토론하신다고 하면 그때 의사 진행 발언 못 하셨던 분들이 품위 있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회의에서 의결한 위원회 운영 일정에 따라 향후 4차례의 청문회와 현장 조사 실시의 건, 증인,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 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항 청문회 실시의 건, 의사 일정 제2항 증인,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의사 일정 제3항 증인 출석 요구 추가 등의 건, 의사 일정 제4항 현장 조사 실시의 건 등 4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제1항 청문회 실시의 건. 먼저 의사 일정 제1항 청문회 실시의 건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4월 14일에는 쌍방울 대북 송금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청문회를 저희가 이 실시를 화요일, 목요일 이렇게 잡았다는 말씀 드리면서 4월 14일에는 쌍방울 대북 송금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청문회를, 이틀 뒤인 4월 16일에는 대장동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위례 신도시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청문회를, 4월 21일에는 서해 공무원 피격 통계 조작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 보도 조작 의혹 사건 청문회를, 4월 28일에는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종합 청문회까지 총 4차례 청문회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청문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항 증인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다음 의사 일정 제2항 증인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앞서 말씀드린 3차례 4월 14일, 16일, 21일 청문회에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증인 및 참고인의 구체적인 명단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항 증인 출석 요구 추가 등의 건. 다음 의사 일정 제3항 증인 출석 요구 추가 등의 건은 지난 회의에서 의결했던 기관 보고에 출석할 증인을 추가하거나 출석 요구일을 추가하고 성명 미상이었던 국방부 증인의 성명을 보완하여 의결하려는 것입니다. 증인의 구체적인 명단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항 현장 조사 실시의 건. 다음 의사 일정 제4항 현장 조사 실시의 건은 4월 9일에 위원님들을 10인씩 2개 반으로 분반하여 각각 수원지방검찰청 1313호 영상조사실 등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구치감 등을 방문하여 현장 조사를 실시하려는 것입니다. 현장 조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의사일정 1항부터 제4항까지 안건들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일관 토론을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안건 토론에 대해서 토론하고자 하는 분 계십니까? 예, 손 들어주십시오. 간사님들 간에 협의하셔서 서로 몇 분 이렇게 배분해 주시면 그렇게 맞춰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오늘은 의사 일정이기 때문에요. 예. 자, 뭐 증인 안건에 대한 일정에 대한 현장에 대한 이렇게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예. 두 분이 간사간 협의하지 않으셨습니까? 얘기 안 하셨습니까? 우선 그 이야기는 나경원 의원님과 윤상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따로 말씀드릴게요. 예, 오늘 이야기할 건 아니실 것 같아요. 네. 다시 또 보시죠. 예. 그 김정동 의원이 전달하셨어야 되는데. 예, 말씀 어떤 얘기는 하셨을 것 같아서. 그렇죠? 예. 얘기는 간사간에 하기는 하셨는데요. 그 내용을 다시 또 합의는 이렇게 되었으니까 한번 더 보시죠. 예. 그럼 다음으로 일괄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분 손 들어봐 주십시오. 다 드시면 조정을 좀 하시고요. 앞으로 청문회 과정 속에서 하시면 되니까 다 드시면 이쪽도 다 하고 그렇게 가는 형태가 돼서 간사님 간에 합의 보셔서 예. 예, 우선 먼저 자, 성석준 의원 가만히 계세요. 제가 할게요. 우선 먼저 시작할 테니까요. 잠깐 계세요. 아니, 우선 말씀하셔서 다 하시겠다면 다 하시고요. 그렇지 않고 몇 분씩만 하시겠다면 몇 분씩만 하시고요. 우선 시작을 하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좀 시간 드릴까요? 네, 그렇게 할게요. 예. 네. 좀 기다리고 계시죠? 잠깐 정회를 합니까? 놔두니까. 오늘이 온 언론이 주목하고 있는 날입니다. 자, 그러면 양쪽의 합의에 따라서 모두 일괄 토론하는 것으로 합의를 보셨으니 지금 언론들께 알려주십시오. 오늘 일괄 토론에서 자, 시작하는데 증인과 관련한 내용, 이 관련한 내용들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괄 토론에서 한 분씩 해 나가는데 순서는 그러면 순서를 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자, 그러면 이쪽에서 자, 잠깐만요. 그러면 손을 드세요. 그럼 내가 손 드는 순서대로 갈 수 있습니다. 예. 손을 드세요, 여러분. 체크해 주세요. 그러면 김영동 간사, 국민의힘의 김영동 위원께서 먼저 하시고, 지그재그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박성준 간사님 자리를 잠깐만 지켜주십시오. 제가 잠깐 급한 일이 있어 잠깐 나갔다 오겠습니다. 이리 오시죠. 네. 네. 진행하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자, 여야 합의에 의해서, 일괄 토론을 진행하겠고요. 3분씩 여야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동 간사부터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분씩만 하시죠. 네.
아유, 5분 주십시오. 3분씩만 3분 하겠습니다. 보통 마지막. 3분이면 충분합니다. 네. 자, 3분으로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안 계신데 네. 5분. 이 위원장 대응 아닙니까?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3분으로 하겠습니다. 자, 3분 주십시오. 예, 저는 오늘 일반 증인 또 일반 참고인 관련돼서도 할 말이 많습니다만 그보다 앞서서 지난 회의에서도 얘기가 됐던 부분인데요. 국회법 내 또 국회 증감법이죠. 감사조사 관련 법률에 따르면 우리 존경하는 김승원 의원님, 김동아 의원님, 위원님, 이건태 위원님은 내용이잖아요. 들으시죠? 네. 국회법이 정하는 이해 충돌 내지 국정 감사 조사 법률에 따르면 제척과 회피의 상황이 됩니다. 사건 내용은 이미 여러분들 그거는 또 주장해 주시면 판단을 우리 위원장님이 하실 겁니다. 위원님 잠깐만 계셔 보십시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차규근 위원께서 마이크가 된 분들에게만 발언 기회를 위원장께서 허락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남욱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는 아실 겁니다. 1심 재판 변호인단 하셨지 않습니까? 물론 김성원 위원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사건 초기에 한번 접견 다녀온 것이 전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접견 다녀왔다는 게 사실입니다. 뭐 객관적으로 보는 거죠. 제가 뭐 다른 얘기를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님께서 남욱을 접견 다녀왔다고 당신이 말씀하셨어요. 기록에 되어 있어요. 저희가 허위 주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시간 드릴 테니까 좀 기다리시죠. 그 시간은 빼주세요. 아니, 지금 충분히 다 얘기하셔서 계속 하십시오. 국회법에 아니 위원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하는 거지 지원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들어주시고 그 판단은 국민들께 맡기자고요. 국회법에 이해 충돌의 신고가 있습니다. 32조에서 하는데 의원 임기 개시 전 2년 이내에 의원 본인이 대리하거나 고문 자문 등을 제공하였던 개인이나 법인 단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회법이. 좀 전에 위원께서 내 법인 소속이었는데 어떡하냐 이런 식으로 항변했는데 이 법은 그것까지 예정하고 법이 만들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32조의 5에는 회피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회피 내용은 분명히 아실 겁니다. 우리 판사님 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은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걸 다 하지 않았을 때는 155조 국회법에 징계를 신청을 났을 때 징계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다는 말씀 분명히 드리고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는 당연히 제척과 회피가 되어 있습니다.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정하여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됐습니다.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결로 해당 위원회 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들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를 하게 해야 한다.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있을 때는 당사자 본인이 위원장에게 속히 회피를 신청하도록 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사건을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은 우리 존경하는 김승원 위원님 그리고 김동아 위원님 그 다음에 이건태 위원님은 이 국회법 내지 국정조감사법에 따라서 자진하여 회피하시는 것이 우리 위원회가 그나마도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봅니다. 세 분께서는 숙고해 주시고 위원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저의 주장에 대해서 살펴봐주시고 세 분들의 회피 내지 대책에 대한 부분을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다음 토론하실 분이요? 더불어민주당에서 토론하실 분, 손 들어 주십시오. 예. 우선,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안 하실 분은 또 밀어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죠? 예. 그러면 박성준 의원 토론해 주십시오. 3분입니다.
이제 우리 김용동 간사께서 이제 국회법을 가지고 좀 얘기하고 있는데 국정조사는 이제 국민의 선택을 받은 국회의원들이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민의를 대변해서 국정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민의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고 그러한 논리 차원에서 한번 정리해 보면 아니 가장 중요한 헌법적 가치를 무너뜨리는 게 뭡니까? 위헌적 행동 아니에요? 지난 내란 때 위헌적 행동을 했던 사람들이 국정조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한남동에서 윤석열 방어하고 옹호하고 내란 옹호하고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투표 방해 활동하고 이런 사람들이 헌법적 가치를 무너뜨리고 민주공화국을 무너뜨렸던 사람들이 어떻게 국회 와서 국정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당연히 재척사유죠. 법에 의해 헌법적 가치를 무너뜨리는 이 행동에 대해서는 오히려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당하다고 하면 정당한 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여기 어떻게 앉아 있겠습니까? 납득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법의 기술적 측면을 가지고 맨날 이렇게 국정조사위원회를 흐트리려고 하는 그런 행태에 대해서는 용납할 수 없는 거고요. 이번에 오늘도 국정조사 증인 채택한 내용들을 보면 국힘당 이 증인 채택 보면 가관이에요, 가관. 이 국정조사 얼마나 흐트리려고 하냐면 아직도 한동훈 전 장관에게 목매고 있어요. 국힘당 의원들은. 이미 자신들이 한동훈 전 장관 내쳤잖아요. 그래서 이 국정조사 불러들여서 난장판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1순위예요. 1순위. 한동훈 전 장관을 증인으로. 명확하잖아요. 이 국정조사를 얼마나 흐트리려고 하면은 한동훈 전 장관을 1순위로 올리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2순위는 대통령이에요. 이재명 대통령을 2순위로 올렸어요.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이게 말돼요. 그리고 지금 보면 예? 문재인 대통령까지 이렇게 올리고 그래서 아니 제가 말씀 마저 하고요. 말씀 마저 하고 말씀 제가 마저 하고요. 잠깐만요. 잠깐 박 의원님 말씀하고 예, 박성준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 국정조사는 제가 잠깐만 박선 의원님 제가 마지막 마무리하고요. 이 국정조사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의 민의를 받아서 권력 남용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진상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헌법적 가치와 대한민국의 공화국을 바로 세우고자 하는 것이 이 국정조사의 목표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 다음 예, 윤상현 의원님. 한동훈 장관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국정조사 특위 이름이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대표적인 정치검찰의 대명사,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이 대표 인물을 불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7개 사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통령 관련된 사건이 3개나 있고, 그러면 그 당시에 수사나 기소의 최종 책임자가 법무부 장관, 한동훈 대표거든요. 우리가 증인 103명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진짜 조작 기소 여부를 따진다면, 정책 법적 책임 있는 한동훈 전 장관을 부르자. 조작 기소라는 여부는 결국 누가 왜 어떤 의도로 했는가라는 문제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한동훈 장관을 부르는 게 타당하다. 그래서 본인도 나오고자 합니다. 그럼 우리가 불러주자 이겁니다. 우리가 뭐 다른 이유를 대고 안 부르는 것 자체가 정책 회피로 보이고요. 위원장님, 또 하나 제가 안타까운 것은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어떤 이 변호인 하셨던 설주한 변호사하고 김현지 지금 부속실장님하고의 어떤 텔레그램 통화를 통해서 정말로 알고 싶은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설주한 변호사를 불러야 된다. 우리가 참 수적인 열세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입장을 제대로 관찰하고 못하고 있습니다만, 아니 증인 채택도 민당 뜻대로, 핵심 증인 채택도 민당 뜻대로, 선수도 룰도 심판도 전부 민당 뜻대로 하는 것보다는 과거 민주당 대통령이
말씀하셨듯이 진정한 민주주의, 의회 민주주의는 우리가 수적인 열세 있는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의 입장도 한번 살펴봐주고 그러면서 조작 기소 의혹을 살펴보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수적 다수결이 아니라 소수의 어떤 이 입장이나 의견이나 한번 서로 대승적으로 살펴주는 그런 특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위원장님, 그런 면으로 한번 이끌어 주시사 부탁의 말씀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정치검찰의 대명사, 그리고 또 수사 기소 책임자, 그래서 한동훈을 이야기도 한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또 다른, 그 증인들도 이야기하셨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다음, 예, 이건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부천시 병 출신 이건태 의원입니다. 제가 지난번 회의 때서 말씀한 바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국정조사는 팩트 중심의 국정조사해야 됩니다. 조작 기소를 검찰이 했는지 이 진상을 국민 앞에서 밝혀서 국민들한테 진실을 알리고 국민들이 다시는 이 땅에 정치검찰이 조작 기소가 나오지 않도록 힘을 모아주시도록 하는데 이 국정조사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신청한 증인들은 그 취지에 부합하는 증인들로 좁혀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팩트를 직접 알거나 알만한 사람들, 그리고 그 피해자에 해당되는 사람들, 그리고 기관의 책임자들, 이렇게 증인이 모아져 있는 겁니다. 한동훈 전 장관이 조작 기소에 직접 본인이 관여했다고 한다면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죠. 그러면 우선 본인의 그 핸드폰 24자리 그것부터 국민 앞에 까고 그 핸드폰에 조작 기소의 증상이 있는지 증거가 있는지 먼저 검찰에 나가서 확인을 받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 자리에 불러서 증인으로 부르겠습니다. 이 자리는 정치 공방, 정치 쇼를 하려고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국민들의 소중한 시간을 그런 데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의 의원들의 지금 의사 진행 발언이나 하시는 말씀을 보면 국조를 계속해서 정치 공방의 장으로 만들어서 이 국정조사를 방해하시려고 하는 의도가 명백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국정조사는 끝이 아니고 출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정조사에서 많은 진실이 나올 겁니다. 국정조사에서 실무 일을 했던 사람들의 증인들의 입을 통해서 새로운 사실이 많이 밝혀질 겁니다. 한동훈 국힘당 전 대표는 조급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서 많은 사실이 나오면 곧 부를 일이 있을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 조급하지 마시고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국조에 집중해서 팩트를 밝히는데 힘을 모아주시면 진실이 국민 앞에 드러날 거고 정치 검찰의 민낯이 국민 앞에 드러날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욱 의원 말씀해 주세요. 저한테 발언권을 주는 걸 자꾸 주저하십니까? 주저가 돼요. 예. 그래도 부드럽게 넘겨줬어요.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저희가 정치 공방으로 자꾸 간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안타까운 거는 이 국조 자체가 정치 공방으로 기획된 국조입니다. 불법적인 국정조사 아닙니까? 진행 중인 사건 수사나 재판에 국회가 관여할 수 없다라는, 이거는 이미 정치 공방을 일으키기 위해서 민주당이 기획하고 본회의를 일방 통과시킨 국정조사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로 가기 위한 큰 그림으로 만들어진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치 공방하지 말자고요? 그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건태 의원님, 김동화 의원님, 김성원 의원님 좋아합니다. 같은 국회의원으로서 앞으로 좋은 국정활동 하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요, 왜 저희 당이 세 분의 문제를 제기하느냐 하면 저희가 법사위에서 사실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변호하셨던 분들이 저희 법사위에 굉장히 여러 분이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법사위에서 정말 많은 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자격 문제 때문에 법사위가 국민적 신뢰를 받지 못하고
이분들이, 이 훌륭한 분들이 국회에 들어오셨지만 혹시라도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도왔다라는 그 인연으로 국회에 들어온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의 시선이 많았기 때문에 법사위가 굉장히 파행됐습니다. 그거는 우리 위원회를 위해서도 옳지 않은 일이고 이 세 분 의원님을 위해서도 옳지 않은 일입니다. 이건태 의원님 좋은 말씀 하셨어요. 이 위원회는 팩트 중심으로 저도 정치검찰 싫습니다. 이 나라에서 정치검찰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정치검찰이 윤석열 정부에만 있었습니까? 문재인 정부에는 없었습니까? 다 있었잖아요. 그래서 좋습니다. 저 그런 정치검찰 없어지는 나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이 세 분은 이 자리를 양보해 주셔야 된다는 게 저의 소신입니다. 왜냐하면 이건태 의원님 존경합니다. 그러나 이건태 의원님이 이재명 대통령 변호인의 핵심 위치를 가지고 계셨다는 건 전 국민이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 이 귀중한 시간에 이건태 의원님이 이 조작 기소라는 부분을 주장을 하시면 아, 저 사람은 변호인이기 때문에 저렇게 얘기했겠구나라고 국민들이 다 듣습니다. 그런 팩트의 문제에서 신뢰를 받지 못하는 상태로 이게 출발을 한다면 세 분의 자격이 국회법상으로 또 문제가 있다라고 우리 김영동 간사님이 구구절절히 설명을 하셨던 것처럼 자, 국회법을 떠나서 이 위원회가 앞으로 도출해낼 결론에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변호에 관여했던 분들이 이렇게 들어와 계시면 신뢰를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이 위원회는 정치 공방으로 갑니다. 그 정치 공방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적어도 회피하셔야 될 분들은 회피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박지원 의원님, 윤건영 의원님 왜 나가셨습니까? 본인들 생각해도 회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 나가신 건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관련해서 박지원 의원님 관련 있잖아요. 문재인 정부 관련해서 관련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위원회의 생산적인 결과를 위해서 회피해 주시는 것이 여야 간의 관계, 원만한 관계를 위해서 옳다. 그리고 이 위원회의 좋은 결론을 위해서 옳다. 예, 정리해 주십시오. 이건태 의원님이 가장 잘할 것 같아요. 이번 국정조사 가장 잘할 것 같아요. 잘해 주십시오. 예, 다음으로, 예. 다음 말씀하실 분, 예, 양분남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가장 잘할 것 같아요. 제가 발언 좀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건태 의원이 가장 잘할 것 같아요. 예. 양분남 의원님 말씀 주세요. 예, 발언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진정성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그걸 하셔야지. 말 끝나자마자 뭡니까? 신동욱 의원님, 이 자리가 상대위원을 공격하는 자리가 아니고 이게 문제가 있으면 벌써 문제가 되는 건데 아무 문제가 없이 진행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공격하지 말고 그냥 국민을 향해서 진실규명에 경쟁을 하시면 좋겠어요. 이거는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 조작 수사를 밝히는 자리예요. 이 자리는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 조작 수사를 밝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는 하는 게 아니라 조작 기소를 밝히는 거예요. 조작 기소. 그렇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사건. 조작 기소를 밝히는 자리예요. 내가 조작 기소를 변호했습니까? 내가 자, 조작 기소를 변호했냐고요? 이제 국정조사의 중점은 조작 기소예요. 조작 기소. 본인들 조작 기소라고 하는 있어서는 안 되는 새로운 사건을 국정조사하는 거예요. 자, 내가 박상용을 변호했습니까? 그렇지. 박상용 변호사는 이 자리에 오면 안 돼요. 박상용 변호사를 했던 국회의원은 이 자리에 오면 안 돼요. 자, 이제 정리할게요. 신동욱 의원님 정리해 주시고, 이건태 의원님 정리해 주시고, 예, 다음은 양분남 위원께서 자, 양분남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예, 광주 서구을 국회의원 양분합니다. 잠깐 시간 멈춰 주세요. 예. 예, 제가 신동욱 의원님, 발언하겠습니다. 네. 우리 자, 그만하세요. 신동욱 우리 의원님 나가시고,
예. 예. 예, 나가서 전화 받고 오세요. 우리 예, 양분남 의원님. 존경하는 송석전 의원님, 신동 의원님 발언 잘 들었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 국정조사가 정치적 프레임이다. 정치적 논쟁거라는 주장이 많이 있지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7가지 사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증거가 위조됐다, 변조됐다. 또한 진술이 해유 협박받았다는 주장들이 계속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확한 것은 검찰이 이러한 CCTV를 가려보면 제일 좋았겠죠. 그렇지만 검찰이 그걸 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그러한 조작 여부를 밝혀보기 위해서 이 위원회가 만들어진 것은 배경이 그런 게 있습니다. 이런 만들어진 배경에 대해서 국회의원님들께서는 이것은 일방적이다. 심지어는 이재명 제지우기다. 그래서 이것은 해체돼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만든 위원회고요. 지난번 회의 때도 이게 과연 유법하냐, 유법하지 않냐에서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국회법 해설서를 가지고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국회 해설서 입장을 존중하고 지지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국회의원님들은 그래 또 말씀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게 이미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정조사 특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회의원님들은 이 자리를 빌어서 그래 민주당이 주장하는 증거 조작이 없었다. 이걸 밝히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우리가 진행한 과정에서 계속 감동을 받을 게 아니고 우리 민주당이나 이쪽에서는 조작이 있다고 믿고 지금 이걸 하고 있으니까 우리 국회의원님들께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조작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문제는 우리 이건태 의원님을 비롯해서 세 분의 의원님들이 국회 오시기 전에 변론을 맡았기 때문에 적재했다는 말씀을 잘 주장하시는데 저는 이 국정조사 취재 비춰봤을 때 이분들이야말로 이 사건의 진상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는 한동훈 장관 문제는 어떤 방송에서는 한동훈 장관이 언론 통해서 보니까 190명 의원들이 쫄았냐, 내가 두들겨 팼기 때문에 나를 증인 신청하지 않냐, 쫄았니, 이런 발언을 했는 걸 언론에 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작 여부를 국정조사하는 겁니다. 한동훈 장관께서 자기가 조작했다고 말하면 부를 거예요. 그런데 현재는 조작에 관여됐다고 의심되는 수사 실무자들을 우리가 국정조사를 해보고 그 과정에서 그러한 조작에 한동훈 장관도 관련이 됐다는 그러한 우리가 확신이 든다면 국회의원님들이 반대하셔도 그러한 국정조사 문제는 이미 각종 국회의원님들도 이 사례를 들려서 한번 밝혀보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예. 나경원 의원님 하시고, 더불어민주당에서 그 다음은 두 분 하시죠. 순서와 이 차례가 있어서 조금씩 그리고 이렇게 가는 걸로 두 분, 한 분, 두 분, 이렇게 하면서 전체 이렇게 균형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경원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토론해 주세요. 네. 저는 오늘 민주당 의원님들 말씀 들으면서 참 실망스러웠습니다. 민주당 의원님들께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법적 문제를 제기하면, 계엄이란 큰 잘못을 저지르고, 이런 헌법 파괴를 하고, 우리가 이 사소한 국회법 정도는 위반해도 된다. 이런 취지세요. 아니, 헌법을 말하고 민주를 말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저는 후한무치 이런 단어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지금 보세요. 김승환 의원님, 김동아 의원님, 이건태 의원님은 명백히 국회법에 위반되고 있습니다. 국회법 32조를 보면은 이해충돌에 해당합니다. 32조의 4호를 보면 의원 임기 개시 전 2년 이내에 의원 본인이 대리하거나 고문, 자문 등 제공하였던 개인이나 법인, 단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태 의원님, 김동아 의원님 국회 들어오시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김동아 의원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21년에 민주당에 입당하면서 MBC 시선집중 같은 데 나와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대장동 변호사 능력 인정받아서 발탁됐다. 이건태 의원님
정진상 전 실장을 2023년, 24년 변호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이 소위 조작 기소의 핵심 사건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사건을 잘 알면요, 증인으로 여기서 출석해서 말씀하시는 거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명백히 국회법 위반이고, 그래서 이해 충돌로 신고해야 되고 회피해야 되는 것이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도 분명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결국 감사와 조사에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사유, 여기에 이해 충돌이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이것을 위원장께서 가장 잘 아니까 그냥 하세요? 위원장께서는 적어도 중립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법 위반이 있으면 사퇴하시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계속 계신다면 저희는 징계 요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법상 이건 징계 요구 사유입니다. 말을 그렇게 하시지 말고, 자,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 헌법 파괴를 바로잡으려면, 조작 기소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걸 바로 잡으려면 헌법과 법에 따라 좀 하세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선 사퇴를 하시고 증인으로 저희가 채택해 드릴게요. 그리고 진실을 밝히자고 하는데 우리 당 증인 신청하는 거 왜 안 해줍니까? 김현지 실장이 뭐한 사람입니까? 김현지 실장 변호사를 마구 교체했어요. 아시잖아요. 이화영 부지사 사건에 변호사를 교체합니다. 한마디로 증거인멸을 했습니다. 그리고 왜 관련이 없습니까? 가만히 계세요. 제가 말하고 있습니다. 김현지 실장 증거인멸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하는 조작 수사한 그날 밤에 바로 7시에 거기에 도착한 변호사입니다. 자, 나경원 의원 발언을 맞춰주세요. 자, 다음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님 그리고 이용우 의원님 두 분이 준비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하시고 차규근 의원님 그리고 또 한 분 더, 세 분 정도 이렇게 하면서 잘 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승원 의원님 말씀 주십시오. 이번 국정조사의 핵심이자 우두머리는 윤석열입니다. 윤석열이 우리 박성준 간사님 말씀하신 대로 민주공화정을 파괴하고 장기 영구 독재를 깨기 위해서 한쪽은 군인들을 이용한 내란, 그 전에 다른 한쪽은 자신의 정치검찰, 패밀리들을 이용한 조작수사, 이 두 가지의 칼을 이용했다고 하는 것은 국민들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해충돌 등등을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말씀하시는데 돌이켜보십시오. 윤석열 국민의힘 1호 당원입니다. 윤석열이 국회에서 정당하게 파면시키려고 했을 때 또 법원에서 발부한 체포영장 그거를 집행하려고 했을 때 그거를 윤석열과 한몸처럼 막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여기 앉아 계신 국민의힘 의원들 아닙니까? 법원이 발부한 영장마저도 집행을 방해하는, 그러고서 처벌을 안 받으니까 지금 여기 와서 또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과 한몸의 사람들이 바로 여기 앉아있고 국민의힘 1호 당원 윤석열을 방어하는 사람들이 여기는 이것이야말로 이해충돌입니다. 이 국정조사에서 빠져야 될 분들은 바로 앞에 계신 국민의힘 의원님들아, 제발 좀 빠지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15년 전에 우리 로펌에서 접견 한번 가라 그래서 갔던 거를 지금 뭐라고 하시는데, 법사위 보십시오. 예전에 조수진 의원 기소돼서 재판받고 있는데 법사위에서 계속 법원검찰에다가 공격을 했습니다. 주진우 의원 최혜병 사건 때 윤석열 대통령실에 있으면서 관여했다는 정황이 여러 차례 나오고 있는데 800에 7070인가요? 800에 7070. 예, 800에 7070 분명히 나오고 있는데 계속 법사위에 있으면서 최혜병 그 진실, 억울한 진실을 밝히는 거 방해했습니다. 왜 그때는 아무 소리 안 합니까? 그것이말로 명백하게 직접적으로 본인의 그걸 갖다 방어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것에 노력하시고, 제가
최종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정말 윤석열과 절연하십시오. 윤석열이 검사 시절부터 우리 사회에 끼친 그 폐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 수사권, 국가기관의 가장 강력한 권한을 자기 사적 이익에 따라 막 쓰고 민주공화정을 파괴하려고 했던 윤석열을 왜 자꾸 디펜스하고 그걸 막으려고 합니까? 제발 좀 그러지 마십시오. 왜 어떤 조작이 일어났고 어떤 수사권의 남용이 있는지 같이 한번 밝혀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에 대해서 뭐라고 하실 거면 여기 윤석열과 함께 윤석열 디펜스 했던 분들도 다 사퇴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김승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이용우 의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네, 인천 서구을 이용우 의원입니다. 지난번에는 국민의힘에서 이제 국정조사 대상이 아니다, 법상. 오늘은 또 이해충돌 가지고 또 시비를 걸고 있는데요. 사실 저는 이제 법률가 출신으로 과거사 사건을 좀 많이 다룬 변호사입니다. 60년대, 70년대, 80년대 뭐 혁신정당 계열 사건, 긴급조치 사건, 전두환 정권의 용공조작 사건, 이런 과거사의 그 어두운 단면들을 많이 다뤄봤습니다. 국가가 수사기관, 공소기관이 어떻게 폭력적으로 변하고 그것들이 국민의 삶을 어떻게 짓밟는지를 여실히 사건들을 통해서 들여다봤습니다. 제가 그 사건들을 하면서 그 사건들의 당사자들은 60대, 70대, 80대 어르신들이 됐었는데 젊은 청춘을 그 사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여실히 봤습니다. 그 사건을 하면서 가장 느꼈던 것은 그 사건들이 벌어졌던 당대, 적어도 지식인이 됐든 어떤 기관이 됐든 하다못해 국회가 됐든 그 사건의 진상을 밝혀내서 그 당시에 그 처절한 국가 폭력들을 시정했다라고 하면 그 피해 당사자들은 시간이 흘러서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빼앗긴 채 살지 않고 제대로 인생을 살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정말 안타까운 심정들을 가지고 사건들을 처리해 왔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수사기관이나 공소기관은 국가 폭력의 성격을 담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철저하게 검증하고 견제받아야 되는 기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정치검찰 어땠습니까? 국민의힘 의원님들 아시잖아요. 순수하거나 순진한 기관이 아니다라는 거, 정치검찰이라는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폭력적인 검찰의 행태를 이번에 청산하지 않고 공소청 단계로 넘어가면 그 오욕의 역사를 또다시 공소청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국민들이 피해가 될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밝히자라고 하는 게 이번 국정조사의 본령입니다. 자, 이 본령에 이 일을 달 수가 있습니까? 의혹 사건에 대해서 진상을 규명하자, 의혹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시면 됩니다. 박상용이 엊그제 드러난 녹취록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기가 답답해서 전화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전화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영장도 수사도 막아줄 수 있다. 이재명 주범을 앞세우면 그렇게 해줄 수 있다. 심지어 진실을 은폐하겠다라는 그런 내용까지도 그렇게 스스로 전화해서 얘기한 거 아닙니까? 이 정도 됐으면 국정조사 할 정도는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짜깁기다, 진상과 다르다, 밝혀보세요. 그러면 그와 다른 진실을 우리가 주장하고 우리는 밝히겠습니다. 그런 공방을 통해서 진상은 규명되는 겁니다. 이해충돌 말씀하시는데요, 왜 법조문에 유리한 부분만 얘기하고 정작 핵심적인 요건은 얘기 안 하는 겁니까? 국회법과 국정조사법의 종합적인 요건을 보면 이해충돌 사안이 전혀 아니다, 법률가 없습니까? 그런 내용을 종합적으로 보고 주장을 하셔야지, 일부분만 짜깁기 해가지고 요건을 주장하면, 그렇게 주장하면 다 법리가 되는 겁니까? 예. 이영우 의원님 맞춰주시고요. 국정조사 요구서, 국정조사 계획서에 나와 있는 내용에 부합하는 증인과 참고인만이 적법하게, 적합하게 채택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의 이상희 의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과 또 비교섭단체에서도 말씀 주십시오. 시간이 이제 웬만하면 12시 전에 끝내야 언론도 나갈 수 있고 그러니까요. 포항동 물명의 이상희 의원입니다. 지금 민주당 의원님들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저희들이 참
천하없을 짓을 하고 있네요. 저희들이 뭐 엄청난 범죄인이네요. 참 같이 앉아 계셔서 참 안 됐습니다. 예. 일반 상식적으로요, 뭐 저는 뭐 법률적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만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은 범죄의 법인을 찾기 위해서는 범죄적 이익을 누가 가져가느냐, 이걸 찾아보면은 범죄인이 그 범인이 지목이 된다 그래요. 저는 이 국조를 통해서 과연 이 청문을 통해서 이익을 보는 쪽이 어느 쪽일까 싶습니다. 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러시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글쎄요, 제 말이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첫 번째는 이 정치적 행위에 불과하다, 사실을 밝히는데 그게 무슨 문제냐, 정의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틀려요. 왜냐하면 시기적으로도 안 맞습니다. 왜 하필 지금 이 시기적으로 지방자치선거 앞둔 상황이고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굳이 이걸 검사들의 공수가 문제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들고 나오는지 저도 그게 참 이상하고요. 그리고요, 이거는 뭐 주범이 있어야 종범도 있고 종범이 있어야 주범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독립적 사법기관에서 이미 재판 판결 다 났는 겁니다. 머리만 감춘다고 해서 몸통 감춰주겠습니까?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의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반대하는 것이고 여기에 국기법을 거론하면서 여기에 위원님들의 자격 유무를 따지는 겁니다. 여기에 자격 유무에 문제 있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기에 헌법적 가치를 훼손시키고 여기에 의해서 그런 어떤 대의 명분을 앞세워서 청문회 한다 그러지만은 이 청문회 국민 지켜보고 계시다는 건데 여기에 실정법적인 부분에서 국백법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참여를 하시고 하게 되면은 과연 국민들이 여기 용납하시겠냐고요. 큰 틀에서 이야기하면은 이 부분에 신뢰받지 못하는 청문회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몸통 감춘다고 머리 감춘다고 몸통 감추는 게 아니고요. 판결 받은 죄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시장 난전에도 상도덕이 있고요. 뒷골목에도 건달의 의리가 있습니다. 예? 이 범죄로 인해서 공소 취소가 되고 조작 기소에 대한 그것을 불킨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익을 누가 받겠느냐? 누구든지 하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의 신청한 거죠. 예? 왜 말이 없습니까? 의리가 있어야지. 주범이 있어야 종범이 있고 종범이 있어야 주범이 있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는데 그게 뭐가 그게 큰 잘못입니까? 그래서요,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자, 보세요.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우리 전륜선을 냈어요. 예, 계엄에 대해서 사과했어요. 언제까지 이거 마늘수검 쥐어 짜듯이 짜먹을 겁니까? 예? 경찰 수사, 검찰 수사, 공소처 수사, 특검 수사, 이제 국정조사, 온갖 거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의도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떨래요? 정치적 의도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정치가 되겠습니까? 목적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사과입니까? 지금 대통령이 머리 나선 거 아닙니까? 이거 누가 해야 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누가 이걸 용납하겠습니까? 대장동 사건도 권위 어디와 권위를 나간 해가지고 사건 하면은 조작 기소라는 게 드러나고 있는데 대통령 불러야지. 대통령 불러요. 자, 이상희 의원님 토론 끝났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국정조사는 정치검찰,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이 행했던 악행을 오늘 이 국정조사를 통해서 진상을 규명하고 거기에 책임을 추궁하는 과정입니다. 이 부분은 국회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정치 중립적인 내용이에요. 저는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 조작수사, 국정조사위원회 위원장이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오해시키거나 왜곡하는 발언에 대해서는 제가 단호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가 해야 할 일을 국회 본회의의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국회법에 따라 윤석열 정치검찰의 악행을 진상을 규명하고 정치적 책임을 추궁하고 의정자료를 모으는 일, 이것이 바로 국회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그 중심은 잡고 가시죠. 예, 다음, 예, 전용기 위원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토론해 주십시오. 왜 이 시기에 하냐는데 시기가 왜요? 국민들이 검찰의 불법에 관심을 가지는 게 두렵습니까? 진실이 밝히는 것이 두렵습니까?
진실을 밝히려고 하는데 두려울 이유가 없다는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 지금 청문회 증인 참고인 출석 요구권 하고 있잖아요. 그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녹취 들어보셨겠지만 박상훈 검사하고 그 서민석 검사 녹취 들어보셨잖아요. 그거 짜집기 됐다 하는데 짜집기 안 된 거 저 들려드릴게요. 제 시간만 좀 틀 테니까 한번 틀어봐 주세요. 서민석 변호사 이야기 나온 것도 있습니다. 잠깐 시간, 예. 주시면 좋겠는데요. 소리를 크게 하세요. 저희가 어떻게든 뭐 시간을 좀 주십시오. 예. 잠깐 다시 들어주세요. 멈춰 주시고요. 시간. 예. 준비되셨어요? 소리를 잘 들리게 하세요. 부장님, 예. 저희를 자, 도와주시면 자. 좋겠는데요. 뭐 그것도 저희가 어떻게든 뭐 시간을 좀 주십시오. 예. 아니 뭐 주신 분만 왜냐하면은 하든지. 저도 이게 지금 힘드신 거 저도 알아요. 예, 아니, 저희도 그러니까 결정을 어떻게 왜냐하면은 이제 이거는 솔직히 법조인끼리 하는 말인데 예. 완전히 제가 만약에 이걸 인정하는 순간 네. 완전 호구짓한 거 아니에요, 내가. 아니 그건 그거 아니시죠. 아니 우리는 해달라고 하는 면에서 최대한 뭐 최고의 변호사를 선임한 거죠. 그래서 제가 검사님 말씀을 그대로 전달을 하고 아닙니다. 제가 지금 해주십사 하는 거는 왜요? 진짜 그럼 어려운 변명하시게? 부분인데 내일 할게요. 기다리세요. 그 이부지사를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내일은 내가 안 되는데. 뭐 조금이라도요. 저희가 하루 종일 불러놓고 밤에도 있으니까요. 뭐 잠시라도 와서 그 뭐 얘기를 좀 들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이부지사는 서민석 변호사님을 한 번만 좀 불러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또 하는데. 오늘도 만났는데 근데 오늘 만났는데 또 제 얘기를 들었잖아요. 새로운 얘기를 그러니까 나니까는 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이거 인정하면 죽는다 그랬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아침에 그 말을 했어요. 네. 어차피 좋다. 그러면은 목 사건도 묻어주고 어떻게 묻어줘요? 지금 갖고 있는 자체에 있는 거 그건 네. 당연히 뭐 해줘. 뭐, 해줘. 네. 그렇게 간다 한들 네. 당신이 제3자 뇌물로 가는 순간 당신은 그거 지금보다 더 죽는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또 검사님 말씀을 새로 듣는 거네요. 예, 제 얘기를 들었고 저는 이제 얘기가 그거였어요. 그러면 부인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더 좋은 방안이 뭐가 있냐? 만약에 부인했을 경우에는 서 변호사님께서 이걸 다 무죄를 받아주실 수 있다고 하시냐? 그게 아니라 오히려 진짜 10년에서 시작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하면? 저는 저는 그러니까 대안을 제시해야 되지 않겠어요? 만약에 그러면은 그게 아니면 만약에 그 뭐 방조까지 해서 뭐 예, 우선 말씀하실 시간은 끝났습니다. 다음 분이 혹시 필요하시면 또 하시면 될 거고요. 요 발언은 그렇게 해서 끝나는 걸로 마치면 되겠습니까? 예. 다음 정태호 의원님. 예. 계속 들어보시죠. 예.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그럼 좀 더 땡겨서 예. 들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요 시간은 멈춰 주시고 아직 시작을 안 했으니까 3분에 맞춰 주시죠. 네. 대안을 제시해야 되지 않겠어요? 만약에 전부 다 집중해 주십시오. 만약에 예. 그 뭐 방조까지 해서 뭐 일단 2년 6개월까지 최대한 간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그러면 일단 이 사람은 이제 실리를 선택하는 거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생짜 부인을 해서 지금 입장으로 계속 간다. 그러면 저희는 뭐 한 10년 이상 구형을 할 거고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시는 솔루션을 부장님 만약에 주셔야 될 텐데. 그러니까 그거는 뭐라고 하시냐. 제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예. 이분과 나의 그 안 중에 하나는 예. 그냥 죽어버리자. 죽으면 나중에 기다린다. 알아서 살려주지 않겠냐? 예. 그거는 정말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 자기 비리를 알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단면을 해줍니까? 그 부장님 해주시겠어요? 그리고 지금 그렇게 할 거면 당에서 나서서 해줘야죠. 그래야 당에서 나서서 이렇게 했는데 그때 안 됐으니까 이건 정치적 사건이다 되겠죠. 지금 당의 입장은
개인 비리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개인 비리라고 했는데 그때는 다음에 정권이 바뀌면 개인 비리가 아닌 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에 대해서 배신을 안 하면 아니 그러면 그걸 약속을 거기 받으셔야죠. 그거 받아주셔야죠. 그걸 없이 어떻게 그냥 막연히 하겠지 하듯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뭐 그거는 제가 그냥 뭐 일반적인 관계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만약에 변호인이라면 그러면 그 약조를 받아라. 그러고 나서 부의를 해라. 그래야지 그거를 어떻게 합니까? 지금 당의 입장 자체가 여기 개인 비리라는 건데. 그럼 당의 입장 자체라도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적어도. 근데 그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그냥 이화영 혼자 한 건데 그거에 대해서 뭐 좀 추앙을 해주는 뭔가라도 있든지. 한명숙 같이 그렇게 돼도 화면이 안 되는 판에 이거를 이화영 씨는 이재명 씨랑 그렇게 잘 아는 사이도 아닌데 그게 된다는 게 글쎄요.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선택이시니까 저는 뭐. 예. 시간이 남았으니 말씀 주시겠습니까? 네. 아니, 정태호 의원님. 아니, 내가 진행자예요. 가만히 있어요. 시간 남았잖아.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요. 예, 말씀하십시오. 예, 저는 평상시에 이런 생각을 해봐요.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아니, 군대를 대통령이 동원해가지고 국민을 협박을 했는데, 그거에 대한 아무 문제의식을 안 가지고 있다는 거. 지금 이 박상용 검사의 이 발언을 보면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검찰의 행태인데도 그거에 대한 아무런 문제의식을 안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서 여기 오셔서,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잠깐 배분을 좀 해야지 될 것 같아서. 아, 그래요? 네. 차교근 의원님이 아까부터 드셨으니까 마무리를 또 잘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비교섭 단체 차교근 의원님 하시죠? 그래도 우선, 예. 차교근 의원님 하시고, 그리고 곽규택 의원, 그리고 송석준 의원 그렇게 하시죠? 예. 의사진행 발언이었어요. 예. 예. 불 좀 넣어주세요. 예, 아까 전에 존경하는 우리 국민의힘 김영동 의원님께서 국회법을 언급을 하시면서 민주당 의원님들이 전에 변호인이었기 때문에 회피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셨습니다. 근데 국회법 내용을 잘못 말씀하신 것 같아요. 국회법 32조의 5 보면 31사 제1항의 신구성에 해당하여 이해 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어떤 경우를 이야기를 하는 거냐? 2020년 박덕흠 의원 사례가 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 활동하며 가족 명의의 건설회사를 통해 피감기관인 국토부와 서울시 등으로부터 수천억 원대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그 사건, 그런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 국민의힘 전신의 미래통합당의 전공민 의원 2020년 아버지가 운영하는 건설업체로부터 일감을 몰아받아 재산을 증식했다는 의혹과 함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으로 건설업 관련 이해충돌 소지가 지적됐던 그런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과거에 변호인이었다 그래가지고 국회의원 되는데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가장 많은 열정과 내용을 알고 있는데 그걸 갖다 하지 마라? 그 국회의원으로서 일을 하지 말라는 건 마찬가지인 거죠. 객관적 진실 규명 위해서는 과거에 조작 기소, 정황의 조작 기소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는 변호인은 당연하게 참석을 해야 되는 것이고, 국회법에서 이 회피 사유로 지목을 하고 있는 여기는 해당이 안 되고 오히려 아까 전에 박덕흠 의원 사례나 전봉민 의원 사례가 해당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신동욱 의원님께서 변호인이라서 조작 기소 주장하는 것이라고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민들을 모욕하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 냉정합니다. 냉철합니다. 무엇이 진실이고 객관적 사실인지
알아서 잘 판단하실 분들입니다. 신동호 의원님 그런 발언 국민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동훈 전 장관에 대한 정인 주장이 있었는데 국회가 쫄아서 자기를 정인으로 채택을 안 한다고요? 쫄아가지고 자기 비밀번호 29자리 밝히지 않은 사람이 본인 아닙니까? 국회 정인 신청하려면은 29자리 비번부터 먼저 까야만 국회도 정인 채택을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송석준 의원 각규대견 누가 먼저 하실래요? 형님이 먼저 해요, 그러면. 의사진행 발언. 그리고 나서 김동화 의원 하십시오. 예. 이거 대체 토론이 따로 있습니다. 예. 오늘 우리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라는 이 지금 회의가 이런 지금 진행되지만 저는 이렇게 긴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한마디로 조작특이다 이거죠. 조작특이. 조작 기소 사건에 대한 그런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진행 중이고 정상적이고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 관여하기 위한 소위 조작특위가 지금 이 특위가 아니냐. 왜냐? 오늘 바로 안건 두 번째 안건이 증인 참고인 건이에요. 증인 참고인 내용을 보면 우리 당이 요구한 우리 증인 참고인은 하나도 반영이 안 됐어요. 예? 다 오히려 자기들이 원하는 분들만 다 반영하고 이렇게 편파적인 증인 채택으로 어떻게 정상적이고 진실 규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겠습니까? 우선 증인 채택부터 기본적으로 우리가 요구한 게 이재명 대통령 당사자 아닙니까? 이 모든 사건의 당사자. 현직 대통령이라 곤란하다면 바로 이재명 대통령의 복심, 그야말로 가장 최측근이라고 대통령 본인이 누차례 얘기했던 바로 정진상, 이분은 바로 시장 때부터 도지사 때부터 그리고 대표 시절까지도 가장 최측근에 있던 분입니다. 이분을 불러내자 이거죠. 그래서 정진상 우리 씨를 불러내서 제대로 된 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각종 소위 조작이 됐다면 어떤 식으로 조작됐는지 잘 아실 거예요, 그분이. 그 얘기를 듣는데 왜 이분을 채택 안 합니까? 이분 말고 또 김현지라는 분이 계세요. 김현지라는 분은 그동안 굉장히 베일에 가려져 있었지만 여러 경우로 이 사건에 관여한 그런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김현지 실장과 정진상 실장 이분들은 필수품입니다. 필수적으로 이곳에 증인으로 오셔야 될 분입니다. 이분들을 배척하고 어떻게 진상이 밝혀지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목숨 걸고 싸웠던 유동규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 유동규 씨를 왜 채택 안 합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번 오늘 안건 중에 이렇게 이 증인 채택부터 불공정하다. 예, 그리고 또 앞으로 다양한 증거도 왜곡되고 있다. 예를 들면 박성용 그 검사의 발언주.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틀어주시지만 녹취록 전문을 풀어줘야 우리가 진상을 알죠.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짜집게 해서 방송해 주시면 우리는 국민들은 헷갈리고 우리도 헷갈리죠. 그러니까 전문 증거를 왜곡 조작하지 말자. 그리고 앞으로 정중히 부탁합니다. 의사진행 공정히 해주세요. 예, 서영교 의원. 이제 그만하세요. 네. 공정한 서영교가 말하니까 이제 그만하세요. 네. 예, 자꾸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뭘 얘기를 하고 싶어지네. 박상용 관련해서는 여기서 수없이 청문회를 해왔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박상용의 발언이 위증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법사위는 그 위증에 대해서 법적 조치 들어간다는 말씀 드립니다. 위증에 대해서 고발 조치 들어간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럼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우리 김동화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예. 공정한 의사 진행 참 감사드립니다. 저에 대해서 이해 충돌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지금 제가 변호했던 것은 대장동 사건의 정진상 그 한 명입니다. 근데 우리 국정조사가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 조작기소 전말을 밝히는 이 국정조사에서 제가 그 사건의
그 관여했던 이유만으로 저는 제척과 햇빛 사유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까 그 이상희 의원님께서 이 국정조사로 통해서 과연 이익을 얻는 게 누구냐? 바로 이익을 얻는 게 국민입니다. 이런 국정조사를 통해서 제대로 된 검찰을 세우고 깡패짓하는 검사들을 바로잡는 것이 바로 우리 국회의원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더욱더 열심히 활동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제 앞자리에 지금 곽규택 의원님 앉아 계신데, 저희가 정치검찰 조작기소를 지금 논하는 자리에 검찰 출신 곽규택 의원님도 지금 버젓이 앉아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그 정치검사를 감싸는 저 곽규택 의원도 계시는데, 저희에 대해서 그런 이해충돌 말씀하는 것은 전혀 부적당하다 생각되고, 곽규택 의원님 과거에 뭐 BBK 사건이니 뭐니 뭐 최동욱 손해자 사건 그거 하명수사하고 막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거 다 하셨던 분이 이렇게 와서 지금 정치검찰 편들고 앉아 계시는데, 그게 바로 이해충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박상현 검사 녹취록 나올 때 앞에서 뭐 박상현 검사 잘했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잘한 겁니까? 그런 식으로 동료 의원들 말씀하면 안 된다라고 제가 반어법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우리 뭐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뭐 증인 신청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나경원 의원님도 동의하신 겁니까? 나와서 그 공소 취소 얘기하는 것도 다 동의하셨어요? 필요하면 하시라고가 아니라 동의하셨는지 제가 여쭤본 거고요. 이미 저희가 증인을 부르면 증인이 참 나오기 싫어하는데, 왜 한동훈 장관은 그 나오고 싶어서 안달이 났겠습니까? 본인이 여기 나와서 정치 쇼를 하겠다. 나와서 우리 국정조사에 물을 흐리고 말꼬리 잡고 서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본인이 이제 죽어가는 정치에 불을 좀 살려보고 싶어서 우리 국정조사에 나와서 우리 국정조사를 방해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우리 국정조사에 한동훈 같은 그런 정치검사가 나와서 쇼를 하는 이 장을 만드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곽규택 의원님, 이주희 의원님, 손소월 의원님 이렇게 토론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제가 위원장으로 마지막 토론을 하고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자 하는데, 양분남 의원님 아까 박선원 의원님 안 하셨습니다. 예, 그러면 박선원 이쪽에서 한 분 더 하고 그다음에 곽규택 의원님 하시죠. 뭘 마음대로 바꾸기는. 그래요? 그러면 이쪽에 네 분이 남으셨는데 곽규택 의원 하세요. 네. 오늘 좀 김동완 의원님이 좀 긁히신 것 같은데 그렇게 흥분하실 필요 없어요. 검찰청 없어진다면서요. 뭐 그렇게 여기 계시는 우리 검찰 선배님들 다 계시는데 뭐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그럼 같이 국정조사 특위에서 나가시든지 뭐 그러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십시오. 이게 지금 이 우리가 대상 사건으로 잡아놓은 것 중에 대장동 사건이 있고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지금 그게 제일 뭐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에서? 근데 대장동 사건에 설계자라고 스스로 외친 분이 계세요. 이재명 대통령. 거기에 핵심 참모가 김현재 아닙니까? 거기다가 설계자 이재명 대통령에다가 실행자 정진상 유동규예요. 정진상 유동규는 누가 뭐래도 대장동 사건의 주범들입니다. 주범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당신들이 주장하는 조작기소의 내용이 도대체 뭐냐? 그럼 당신들이 말하는 실체는 뭐냐? 이것을 들어보려면 이재명 대통령, 김현재 실장, 정진상 유동규를 증인으로 부르는 게 당연히 맞죠. 일반 증인으로. 근데 지금 일방적으로 민주당에서 뺐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표결 처리하시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왜 이렇게 이 사람들 안 부르려고 하나 보니까 정진상의 변호인이었다고 자랑스럽게 언론에 나와서 말씀하신 분들이 우리 국조특위위원으로 계신단 말이에요. 이건태 의원님하고 김동완 의원님이. 그러면 이게 이해충돌이 아니면 뭐가 이해충돌이에요? 국조특위위원으로 있는 전 변호인들이 그 해당 의뢰인이 국조특위의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야당이 신청을 했는데 그걸 막아섰다. 이게 뭐 이해충돌 아니고 뭐가 이해충돌입니까? 이해충돌 우려 수준이 아니고 이해충돌이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가지고 그러면 지적을 안 하고 넘어갑니까? 장경태 의원님, 법사위에서 우리가 사건이 있었을 때, 뭐 그래도 같은 법사위원이니까 우리 문제를 안 삼았어요. 근데 이제 경찰 단계에 있다가 검찰로 송치를 하잖아요.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법사위에서는 그래도 한마디도 안 하시더라고. 저는 곧 법사위도 떠나실 거라 봅니다만, 그런 게 이해충돌입니다. 국민들이 보기에. 그래서 저는 이 일방적인 증인 채택 안 되고, 그리고 국정수사 특위에 정말 이해충돌이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 안 그래도 불법적이라고 생각해가지고 헌재에다가 고난적인 심판까지 영 입장에서 이런 국정특위에 응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렇지만 일방적으로 증인들 불러다가 허위 또 주장하실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정정당당하게 대응을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이 회의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예. 국조특위에 응할 수 없다라고 했으니 국조특위에 응하지 않는 것도 한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해충돌은 오늘 제가 다 정리합니다. 더 이상 발언 없도록 하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국민의힘이 임무를 방기하고 나가고 있으니 충분히 여러분 이야기하십시오. 예. 그런 시간이 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동 간사. 네. 예. 이제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얘기를 충분히 이야기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우리 박선원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국민 여러분, 다 아시고 계시죠?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언론으로 죽이고 검찰 다 동원해서 2022년부터 23년까지 죽이려다가 안 죽으니까 24년 1월 2일 가덕도에서 테러해서 목에 칼로 찔러 죽이려고 하고 정말 하늘이 도와서 살아나시니까 다시 내란을 일으켜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정치 검찰이 자신들의 정권이 영원 무궁할 것 같아서 검찰을 총동원해서 조작했고 그 결과 안 되니까 또 회유 협박해서 마침내 자신들의 용어로 꼬리시키겠다 해서 죽이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관계를 밝히겠다는 거예요. 조작의 진실이 뭐냐? 조작을 해서 뭘 목적으로 했는지 그것이 결국 내란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할 것입니다. 그런데 박상용이 징계 시효가 5월 19일 그러니까 23년 5월 19일 이 통화를 한 뒤에 박상용이 서민석 변호사와 통화한 이후 만 3년이 되는 5월 19일 날 징계 시효가 끝나요. 징계할 수가 없어요. 근데 대검의 감찰부장은 윤석열의 최측근이자 박성재가 꼽아놓은 사람이 지금 감찰부장에서 대검 감찰부에서 감찰 승인이나 지시를 하지 않고 있어요. 서울 고검의 감찰부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수원 고검의 감찰부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공식적으로 감찰 승인 지시도 안 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5월 19일 징계시효가 끝나면은 그때부터 검찰청 없어지면 나와서 대형 로펌 가서 계속 이 조작 기소로 잘 먹고 잘 살겠다 이런 짓인데 결국 이 조작 기소를 한 것을 우리가 밝혀내야만이 내란이 척결되는 거고 내란이 정산되는 것입니다. 조작 기소에 관여한 자를 우리가 불러서 청문회도 하고 조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뭐가 두려워서 겁나서 조작 기소에서의 피해자들을 거론하면서 정치 쇼를 하고 정치 막장극을 벌이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결국 국민의힘이 윤석열 내란 정권, 검찰 정권을 계속 지속하겠다는 자기 변명에 불과한 것입니다. 박상용은 더 이상 검찰에 존재해서는 안 될 인물입니다. 그 징계시효 전에 반드시 조작 기소를 제대로 파헤쳐서 법이 제대로 살고 검찰이 다시는 정권에 칼춤을 추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이번 국조특위를 한다 하는 점을 국민 여러분들께 간곡히 설명드리는 바입니다. 잘하셨습니다. 예.
제가 우리 이주 의원님, 손소리 의원님 하시기 전에 이걸 한 번 더 영상을 통해서 국민들께 알릴까 하는데 저의 발언 시간으로 좀 시작하려고 하는데 한번 보실까요? 전용기 의원이 공개한 내용입니다. 이 공개한 내용은 법사위에서 박상용을 여러 번 불렀습니다. 저희는 수원구치소도 다녀왔습니다. 수원구치소에서 박상용이 이화영, 김성태, 방용철을 출정시키며 111번, 130몇 번 불러서 3명에게 진술 세미나를 시킵니다. 저희가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불러대느냐? 라고 물었더니 이화영이 원해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 전영기 의원이 튼 녹취에는 하루 종일 불러다 놓고 밤까지 있으니 만나서 설득해달라 이 내용이 나왔습니다. 박상용은 이화영이 평일에 접견을 너무 많이 와서 휴일에 불렀다고 이렇게 거짓말과 위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온 그 녹취에는 이화영을 하루 종일 불러다 놓고 밤까지 있으니 서민석 변호사가 와서 설득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통화를 하고 난 다음에 이 통화가 나온 겁니다. 이재명을 총범으로 하고 이재명을 주범으로 하고 이화영을 총범으로 하고 이 말로 끝났습니다. 박상용의 그동안의 행태, 그 행태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 모든 것이 세상 밖으로 나왔고 이 내용이 이제 박상용의 육성으로 나왔습니다. 박상용 목소리가 이렇게 반가울 수가.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마지막에 박상용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 때문에 답답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맨 마지막에 사실은 이화영 씨가 사실은 그 법정까지 유지시켜줄 그런 진술이 저희가 필요한 거고, 실제로 그 이재명 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저희가 그거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공익제보자니 이런 것들도 저희가 다 해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보석으로 나가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추가 영장을 안 한다든지, 이런 게 다 가능해지는 건데, 저는 지금 상태에서는 이두조도 아닌 게 되는 상태라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이거를 정말 다 알고도 이렇게 하시는 건가, 저는 계속 그것 때문에 답답해가지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박상용의 이 발언으로 그동안에 박상용이 했던 폐악질은 다 드러났습니다. 이재명을 주범으로 하고 이것을 혼자 하지 않았다라고 또 자백합니다. 위에 있었던 부두목은 한동훈일 것이고 우두머리는 윤석열일 겁니다. 우리는 이제 낱낱이 진상을 공개하고 규명해 나가면서 부두목과 우두머리까지 다 온 세상에 밝혀내게 될 겁니다. 제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상용만이 아니라 어미준, 강백신 모두 제보가 곳곳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재명이라고 하는 정적을 제거하고 그리고 대선 주자를 제거할 건지 이들은 조작을 설계해 놓고 사냥질을 했던 겁니다. 이 사냥질을 이제 국정조사 특위에서 모두 낱낱이 밝혀내고 이에 대한 책임을 묻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녹취는 만천하에 계속 전파되고 알려져야 된다 말을 하고, 박상용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기가 오히려 그러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다고 말을 하는데, 여기에 저는 계속 그것 때문에 답답해가지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라고 녹취가 나와도 뻔뻔스럽게 거짓말 해대는 그 모습으로 검사실에서 피의자라며 부인도 구속시키겠다, 아들도 구속시키겠다. 여기 나와 있는 중에 한 명은 또 이해찬 전 총리입니다. 그 연구소를 모두 압수수색하고 협박을 한 내용입니다. 거기에 또 허위 사실을 집어넣어서 말입니다. 다시 한번 이것을 낱낱이 밝혀내는 국정조사가 진행되게 될 겁니다. 다음은
우리 손솔 위원님 예 하시고 이주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죠. 네, 오늘로 3차 회의입니다. 세 번째 똑같은 이야기만 하고 결국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했습니다. 자격 시비 걸고 형식 시비 걸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거든요. 이재명 변호사도 아니고 민주당도 아닌 제가 부탁드린다. 국정조사에 협조해달라.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선배 의원으로서 보여야 하는 모범을 좀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퇴장하기 전에 녹취록이 틀어진 순간 속닥속닥하고 돌아다니면서 상의를 하더니 나갔습니다. 국정조사를 해야 하는 가장 명백한 증거를 마주하니 이 회의장에서 나갔습니다. 국정조사 시비만 걸고 방해만 하고 검찰이 권한 남용했다. 증거 나오니까 주랭랑 친 거 아닙니까? 박상용 검사 녹취 어제도 나왔고 오늘도 나왔고 내일도 나올 것입니다. 시기 문제 제기하고 전체를 공개하라고 하는데 애초에 시기는 이 증거가 있었더라도 검찰에게 가져갔으면 쓰여지지 않거나 조작하는데 또 악용됐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박상용 검사가 말한 녹취록 외에 이재명이 완전히 주범이 되어야 한다. 주범이 되고 종범이 되는 자백이 있어야 한다. 추가 수사들은 제가 다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원래 그 다음 날에 영장 청구가 있었는데 그것도 제가 못하게 했고요. 본격적인 수사나 그런 내용이 없고요. 김성태를 따로 불러서 압박하거나 추가 수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명백하게 회유, 협박, 조작, 설계의 증거입니다. 그런데 오늘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님께서 주범과 종범이 있는 건 당연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셨어요. 녹취록에 있는 사실을 명백하게 보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본질 흐리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육성이 나왔는데 음성이 나왔고 문장이 완벽하게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전체를 가져오라고 하는데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언제부터 그렇게 사려 깊고 배려심이 있는 분들이셨나요? 문장 하나 가지고 물어뜯고 공격하고 했던 분들이 검사 비호하는 데에만 전체 사정을 다 살피자고 합니다. 황당합니다. 저는 오늘 국민의힘 퇴장을 보면서 국정조사를 해야 되는 증거를 보면 주랭랑 치는구나 확실해졌다고 생각합니다. 국정조사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진상 규명하는데 저는 제 역할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주 의원님. 그리고 의결이 있으니 여러분은 자리를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정말 이 빈자리를 보니까 제가 진짜 한숨이 나옵니다. 본인들 할 말만 지금 다 하고 상대편 말 듣지 않고 이렇게 중간에 퇴장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아까 곽 의원님이 우리 민주당 의원님 보고 긁혔냐고 표현하셨는데 본인들이 지금 긁혀서 도망치신 겁니까? 정말 황당하기 그지없고요. 매우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변호인 이해충돌이다 어쩌다 이런 말씀 계속 하시는데요. 아까 나경원 의원님 조문도 틀리게 얘기하셨더라고요. 지금 앞으로 우리 회의할 때 정말 법전을 꼭 들고 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급하게 조문을 좀 찾아봤어요. 국회법 아까 말씀하신 32조 아니라 32조의 2, 4, 5 등등으로 지금 열거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국정조사법 13조 이런 데도 표현이 되어 있고 아마도 이제 타고 가다 보면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2조, 4호 이런 정의조항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을 보면 결국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의원 본인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거나 현저히 어떤 그 공적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즉 공직자의 이해충돌이라는 것은 공직자의 사적 이익과 공익을 수호할 책무가 부딪히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계시는 변호인들이 했던 행위가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업무가 사적 이해관계와 공직자의 공익수호 의무가 충돌하는 상황입니까?
어떻게 이런 주장을 정의조항도 제대로 보지 않은 채 하는 이런 주장 정말 계속하시는지 납득을 할 수가 없고요. 제발 좀 자료 좀 찾아보시고 공부 좀 하고 들어와서 주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국정조사는 윤석열 정부의 이 정치 검찰들로 인해서 수년간 고통을 받은 피해자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그 피해자들을 변호했던 변호인들을 사적 이해 충돌이라는 그런 망발로 모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 지금 시간이 남아서 제가 간단히 좀 짚을게요. 아까 저기 계속 그 국정조사 이거 문제 있다 이런 식으로 오늘도 또 얘기하시는데 제가 지난주에 분명히 짚어드렸습니다. 제발 동료 페북도 좀 보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제가 제 페북에 팩트 체크로 해서 상세하게 그 내용을 적어놨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그거 계속 또 안 보실 것 같아서요. 진지하게 고민하겠습니다. 우리 국회의원들에게 친전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주 의원님 페북을 통해서 팩트 체크를 하는 것으로 하고요. 이해충돌은 위원장이 의결해서 끝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충돌 없는 걸로 정리하고요. 그리고 이것은 국회 내에서 모두 적법절차를 통해서 끝냈기 때문에 계속 이해충돌을 얘기한다면 그들은 그들의 시간만 낭비하게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해충돌 부분은 위원장이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안건들에 대해 다시 한번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문회 실시의 건을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증인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3항 증인 출석 요구 추가 등의 건을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현장 조사 실시의 건을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의결하고 현장 조사 일정 변경 및 실시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등은 위원장이 간사님들과 협의를 거쳐 정할 수 있도록 위임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회의를 마치기 전에 다음 회의에 대해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4월 3일에 열어 법무부, 대검찰청 등 대상으로 1차 기간 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정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해충돌 얘기는 오늘로 정리하고 끝냅니다. 그리고 그렇게라도 이 국정조사를 흠집내고 싶어하는 그런 태도에 대해서 일침을 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많은 분들의 이름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가장 두려운 사람들이라 그 이름을 거론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